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가 총선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 장관이 대구에 이어서 대전, 울산을 연달아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출마 가능성 몇 %입니까? 제가 여기 강적들에 참여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100%다. 네, 참 이거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은 이제 무의미하잖아요. 네. 이제 어디 출마할 거냐를 논해야죠. 그렇죠. 이번 주에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네. 영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훈여지도라고 있잖아요. 네. 저 한동훈 장관이 그 취임 후에 전국에 돌아다닌 곳이 21곳인가 2군데 된다고 하는데 네. 이미 오래전부터 한동훈 장관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언론에서 한 장관을 부각시킨 것은 또 다른 이유가 거기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인 위원장의 혁신안이 메아리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 비슷한 게 사실 한동훈하고 원희룡 현직 장관의 차출? 예. 이거로라도 좀 메아리, 유사 메아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멘트, 뭐 여의도 사투리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의도된 얘기예요. 준비된 멘트를 연습해가지고 쫙 하고 이미 정치행 열차를 티켓을 끊어가지고 예. 탄 거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정치 문법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저는 여의도에 300명의 의원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네. 그것이 사투리 아니냐,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기자가 여의도 문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얘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사투리?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연습했다기보다는 순발력 혹은 또 그의 평상시에 여의도 의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처음에 이번 법무부 장관 딱 그 취임해가지고 출근하다가 기자들 앞에서 딱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고 문장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쫙 되는 걸 보고 이분 정치하시겠구나. 저 진중권 교수님 이래로 이렇게 말 잘하는 분 처음 봤거든요. 말을 더듬는데 더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에 딱 나타났을 네. 때 그리고 팬덤들 현상이 이제 최초로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여기다 왜 하지? 그때부터 행보를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대구에 딱 가서 했던 말을 쫙 들어보세요. 이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라는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특히 7080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보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다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네. 사실 보수의 적자다라는 메시지를 딱 던졌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찍어줬단 말이에요. 머물러가지고 3시간 동안 한 다음에 뭐냐면 환경미화를 하시던 여사님들, 뭐 군대 휴가 받은 분들, 뭐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한테 다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입술. 이건 사실은 장관이 국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이 유권자한테 하는.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 가서도 딱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주류를 공격을 해요. 민주당 주류가 지금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당신들이 재벌한테 뒷돈 받을 때 나는 그 재벌들 공정수사 엄정하게 수사했던 사람이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보수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도덕적 우위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깨버린 거예요, 사실. 너희들 재벌 공격한다고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실제는 재벌 돈 받지 않았느냐. 예. 나는 정권에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재벌들을 내가 수사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를 점해버리는 거야, 이게. 네. 한동훈 장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합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과간입니다. 공직선거법 구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은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딱 공격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탄핵을 한다고요? 근데 누가 탄핵을 해야 됩니까? 아니, 법인카드 가지고 샤프 사는 사람, 법인카드 가지고 쇠고기 먹은 사람, 예. 법인카드 가지고 그러니까 초밥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거는 탄핵, 실제로 그거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만하거든요. 인용될 만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의 그 역할이에요. 대야투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젊은 친구들이 했는데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총 네. 이걸 다 잘라냈단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을 유일하게 했던 게 한동훈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대야 싸움, 선봉작으로 나서겠다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선대위원장한테 안 맡아도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거 맡았다가 나중에 선거 좀 책임져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지역구 선거만 해도 기자들이 따라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뭐냐면 차기예요.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2위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딜 나온다 하더라도 기자들은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전초전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번 주처럼 참 낯설게 보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 학생들 만난 거 보셨죠? 사진 찍어주는 그 모양이 웬만한 정치인이나 방송인보다 훨씬 나았다, 그 애티튜드가. 그리고 농담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차도남 이미지 한 장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이세요? 네. 내가 여기. 내 친구들 중에서 카이스트 온 애들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2학년 때까지만 다니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잘생겨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반사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앞에서 좋은 말, 예쁜 말 하면 좋은 말, 예쁜 말이 돌아오고요. 한동훈 장관 앞에서 심한 말, 나쁜 말 하면 그 갑절로 심한 말, 나쁜 말이 돌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리더십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반사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애티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싸워야 할 사람과는 싸우지만 그러나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 특히 5천만의 언어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5천만 국민과는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뭐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5천만의 언어 얘기할 때
뜨끔했잖아요. 왜요? 제가 강적들 초반부터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강남 시- 악센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여의도 사투리 나오고 5천만의 언어 나왔나 했거든요. 예, 뭐 강적들 가끔 잘 보신대요. 그리고요, 좀 여담인데 저번 주에 그 강적들에서 한동훈 장관 좀 소개를 하면서 그 어떤 장면을 CG로 만들었냐면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출삭거리게 좀 나온 상상이 거 안 아세요? 되니까.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거를 그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연배 잘 아는 그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받는 자마지 뭐냐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봐. 진짜 그거 좀 전해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CG 장면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잘 하시던데요, 그대로 CG처럼? CG처럼 똑같이 하던가요? 잘 하시던데요?